안녕하세요. 이성미 강사입니다. 처음 사용자를 위한 리눅스 사용하기. 이번 영상에서는 텍스트 파일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파일을 보는 명령어들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근데 저는 실제 리눅스를 운영하면서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돼라는 명령어들만 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게요. 자, 먼저 텍스트 파일을 보는 명령어 보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은 텍스트 파일이 무엇인지부터 정리가 돼야 되겠죠. 뭐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 텍스트 파일과 바이너리 파일을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위키백과를 통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텍스트 파일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데이터, 저장, 방식에 따라 텍스트 파일과 바이너리 파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텍스트 파일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문자열의 집합입니다. 그럼 바이너리는요? 컴퓨터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파일을 바이너리라고 합니다. 먼저 두 가지가 구분되네요. 텍스트 파일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거. 바이너리 파일은요?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보면 뭐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컴퓨터가 이해한다는 거는요. 컴퓨터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는 뭐만 알아요? 전원이 들어갔다. 전원이 나갔다. 네, 턴온, 턴오프 이거밖에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진 파일, 바로 0과 1로 구현되어 있는 이진 파일로 구성됩니다. 그렇게 컴퓨터가 처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바이너리 파일이 있고요. 우리가 뭔가 문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텍스트 파일이 있는데 우리 영문자를 집어넣고 영문자나 숫자나 특수문자를 집어넣고 사용을 하죠. 뭔가 문서를 만들죠. 자, 그렇게 만들어진 텍스트 파일을 아스키 텍스트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스키 텍스트 파일은 기본 영문자만 들어가거든요. 한글이나 뭐 일본어나 다국어는요. 그거를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확장된 게 유니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코드 형태의 텍스트 파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스키 텍스트 아스키 형태의 텍스트 파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 파일 하게 되면 쉽게 윈도우즈 환경에서 메모장으로 만들어지는 파일을 가지고 텍스트 파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또 프로그램 개발 환경에서 한번 봐볼까요? 코딩을 해요. 코딩할 때는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 코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파일로 만듭니다. 코딩은. 그런 다음에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뭐 해줘야 되죠? 변환시켜줘야 되겠죠. 그 코딩된 내용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컴파일 한다라고 표현해요. 그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바이너리 형태의 파일로 변환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강사님, 이 파일이 텍스트인지 아니면 바이너리인지 어떻게 알죠?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이 직접 만들었으면 알 수 있겠지만 내가 만든 게 아니면 잘 모르겠죠. 그럼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뭘 가지고? 파일이라는 커맨드가 있어요. 리눅스 커맨드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파일이라는 커맨드를 가지고 파일 해놓고 여러분이 이 파일이 텍스트 파일인가? 바이너리 파일인가? 궁금하면 파일의 이름을 뒤에다 넣어주면 파일, 알고 싶은 파일 이름 넣어주면 컴퓨터가 요 파일의 타입이 무엇인지 알려줘요.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여러분 많이 쓰는 커맨드 중에 ls라는 명령이 있어요. 자, 그 ls라는 명령이 실제 어디에 있냐면 빈 디렉토리 아래 ls라는 명령으로 존재해요. 자, 빈 디렉토리 안에 ls라는 명령으로 존재하는데 저 여기서 파일이라는 명령어로 물어볼게요. 컴퓨터야, 샤라, 빈 밑에 ls가 어떤 종류의 파일이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바이너리네요. 지금 근데 여기 어디에도 지금 바이너리라는 글자는 없거든요. 근데 이성미 강사님은 바이너리인지 어떻게 알지? 바로 요 X8664 네, 여기에 있는 내용 보고 알아요. 64비트 CPU가 해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는 파일이 바로 바이너리 파일이에요. 그러면 아스키 파일은 제가 파일 해놓고 파일 네임이라는 파일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뭘로? VI 에디터로, 편집기로. 자, 물어봤더니 아스키 텍스트야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뭔가 다른
그 유니코드 문자열이 있었다면 유니코드 파일이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ASCII 텍스트야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의 종류를 알려주는 파일이라는 커맨드를 보면 얘가 ASCII 텍스트 파일인지 바이너리 파일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바이너리 파일은 내용을 보는 것 안 보는 거다. 내용을 안 보고 실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이너리 파일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알아볼 수가 없죠. 뭔가 제가 엑스쉘로 원격 접속을 했으니까 엑스쉘이라는 글자만 잔뜩 나오고 여러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이런 문자열들. 네, 저는 알아볼 수 없는데 네, 여러분이 이걸 알아볼 수 있으면은 네, 여러분들이 컴퓨터? 네.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ASCII 텍스트 파일은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언제든지 파일의 내용을 알아볼 수가 있고 알아볼 수 있는 문자, 숫자, 특수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두 개의 파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되시나요? 자, cat 커맨드를 이제 본격적으로 볼게요. ASCII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보는 명령 중에 제일 많이 알려진 커맨드가 cat이라는 커맨드예요. cat은 고양이가 아니라 concatenat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at 다음에는요, 옵션 넣어주고 파일 이름, 파일 이름, 파일 이름 여러 개의 파일 이름을 넣어주면 이 여러 개의 파일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출력해주는 concatenate라는 의미를 가지고 cat이라고 사용합니다. 자, cat 다음에 쓸 수 있는 옵션은 굉장히 많은데 진짜 많이 쓰는 옵션만 소개하면 -n 옵션이에요. 이 옵션은 라인 번호를 보여줘라는 거예요. 라인 넘버를 보여줘. 줄 번호를 앞에 출력을 해서 몇 번째 라인인지 알 수 있도록 함께 라인 번호를 출력해 주는 겁니다. 자, 텍스트 파일, ASCII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출력해 주는 거고요. 자, 간단하게 example 보면요. 자, cat 명령 다음에 파일 네임을 입력해 주면 돼요. 저는 파일 네임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현재 디렉토리 안에. 자, 그것부터 볼까요? 현재 디렉토리 안에 파일 네임도 있고요. 그 다음 제네시스라는 파일도 있고요. my file new라는 것도 있고요. hostes라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있죠. 제가 파일 해놓고 hostess 봤더니 ASCII 텍스트 파일입니다. 파일 해놓고 제네시스라고 했더니 ASCII 텍스트 파일입니다. 또 파일 네임이라고 했더니 이것도 ASCII 텍스트 파일입니다. 파일 네임 했더니 이것도 ASCII 텍스트 파일입니다. ASCII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보는 커맨드가 뭐? cat이라는 커맨드고요. 이거 뒤에다가 제가 파일 네임이라고 입력을 할 수 있고요. 또는 뒤에다가 제네시스라고 파일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파일의 내용을 쫙 보여주는데 아, 이런 게 ASCII 텍스트구나.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내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파일이고 그거를 한 번에 짜르르 보여주죠. 근데 저 파일을 볼 때 앞에다가 -n 옵션 써주면요. 라인 번호 같이 출력한다고요. 여기 앞에 라인 번호 출력된 거 40번째 줄, 42번째 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실제 강의할 때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분들 39번째 라인에서 뭐 보이시죠? 이런 거 할 때. 네, 그리고 코딩 하시는 분들은 뭔가 에러가 났을 때 몇 번째 라인에서 에러 났다라고 메시지가 나오면 코딩 하시는 분들 프로그램 개발할 때 그럴 때 그 에러 나 있는 라인을 보려면 라인 번호 같이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cat 명령에서 -n 옵션은 상당히 많이 쓰는 커맨드 옵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ASCII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한 번에 전체 내용을 다 보여주는 거고요. 자, cat 다음에는 파일 이름을 여러 개 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hostess 그리고 그 뒤에다가 저 파일 네임 해주면 앞부분에 hostess 출력하고 파일 네임 출력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출력을 해주는데 스크롤 바로 쭉 올려서 볼게요. 이만큼이 네, hostess 그리고 waymaker부터가 뭡니까? 파일 네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일을 연결시켜서 출력해 주는 게 바로 cat이라는 커맨드가 되고 일반적으로는 한 개의 파일에 -n 옵션 써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cat 커맨드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more 커맨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ore 커맨드는 cat 커맨드와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동일하게 ASCII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보여주는데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한 페이지 단위로 보여줍니다. cat 명령은 한 번에 전체 파일의 내용을 다 보여줬다면 more 커맨드는 한 번에 하나면씩 이렇게 보여주는 커맨드가 바로 more 커맨드예요. 그래서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한 번에 많이 볼 수도 있고 한 번에 적게 볼 수도 있겠죠.
화면 사이즈로 맞춰서 출력을 해주니까.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옵션은 플러스 다음에 숫자, 플러스 슬래시 문자열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있으면요. 이 숫자가 있는 페이지를 출력해줘. 이 라인이 있는 페이지를 출력해줘. 이 문자열을 찾아서 그 문자열이 있는 페이지를 출력해줘. 이런 게 바로 모아가 가지고 있는 옵션 중에 하나예요. 한번 모아 커맨드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이 실습 이그젬플을 보실 때 앞선 cat 커맨드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cat 명령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네시스 한번 봐볼까요? 제네시스라는 파일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네시스 파일이 한 번에 한 페이지가 그냥 한 번에 파일 내용 전체가 주르륵 그냥 진행이 되죠. 자, 그런데 모아 커맨드로 그대로 바꿔볼게요. 모아 해놓고 제네시스라는 파일 이름 넣어주면 한 번에 한 페이지 보여주고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지 뭐가 나오죠? 전체 중에 26% 출력했고 아직 모아 남아있어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는 다음 거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엔터를 누르면 넥스트 라인, 스페이스를 누르면 넥스트 페이지, 그리고 B를 입력하면 백워드, 이전 페이지, 그리고 Q를 입력하면 종료가 됩니다. 물론 파일의 내용을 끝까지 다 봤어요. 스페이스, 스페이스, 스페이스. 그러면 자동 종료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한 페이지씩 보여주는 커맨드가 바로 뭐다? 바로 모아라는 커맨드예요. 근데 모아라는 커맨드 뒤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해놓고 뭐 몇 번째 줄 할까요? 15번째 라인 할까요? 15번째 라인을 담고 있는 페이지를 출력해줘 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번째 줄 어디에가 15번째 라인, 15번째 라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15번째 줄이 있는 라인이 이 페이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라인 번호를 보면 더 좋겠죠. 근데 얘는 라인 번호를 보여주는 건 없고요. 그 페이지가 있는 곳을 그냥 출력을 해주게 되죠. 자, 이거보다는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정 문자열을 찾아서 그 문자열이 있는 페이지를 출력해줘 할 수도 있죠. 자, 뭘 찾아볼까요? 뭐 틀이라는 글자를 한번 찾아볼까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틀이라는 글자 찾아봅시다. 자, 어딘가에 지금 틀이라는 글자가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틀이라는 글자가 중간에 껴있든 아니면은 다른 데 껴있든 간에 자, 어디에 틀이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한눈에 딱 보이진 않는데 나중에 이제 문자열을 찾아주는 그런 커맨드를 볼 때 그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열 찾는 거. 자, 지금은 찾아서 그 문자가 있는 곳에서 출력을 해주죠. 자, 얘가 제네시스가 창세기 1장을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걸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갓이라고 한번 찾아볼까요? 그랬더니 여기 보이십니까? 대문자가 있다 보니까 한눈에 딱 눈에 띄네요. 트리는 금방 눈에 띄지 않았는데. 자, god라는 글자가 있는 페이지를 출력해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화면씩 보는 커맨드 모아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모아에서 여러분 기억할 게 모아 명령 다음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모아 명령 가지고 내용을 봤을 때 자, 키가 있었죠? 스페이스 키. 여러분 키보드의 스페이스 키는 아주 기다란 바가 있죠? 그 스페이스 키는 넥스트 페이지 그리고 엔터 키는요 넥스트 라인 다음 라인 Q는 종료 있고 Q는 종료 B는 백워드 이전 페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키를 기억해 두셔야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more라는 커맨드가 되겠습니다. 자, more 커맨드 정리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less 커맨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ess라고 하는 커맨드는 more 커맨드랑 거의 똑같아요. 얘도 한 페이지씩 보여주는 커맨드예요. 그런데 less가 조금 더 기능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은 less에는 대문자 n 옵션을 써서 라인 넘버를 출력해 주면서 한 페이지씩 보여줍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압축된 파일이 있어요. 리눅스의 압축은 gzip으로 또는 tar로 묶어놓은 형태의 파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보여줍니다. 압축 풀어주는 기능이 아예 그 자체적으로 내장돼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모아랑은 틀리게
모아 커맨드처럼 스페이스나 엔터나 백워드나 Q를 입력해서 페이지 바꿔주실 수 있는 거는 동일하고요. 모아라는 커맨드랑 다르게 레스라는 커맨드는 압축을 풀어서 보여준다. 그리고 메모리에 로딩될 때 그때 필요한 만큼만 메모리 로딩 시켜서 올려서 출력을 해줍니다. 이런 게 이제 모아랑 약간의 차이점인데 어쨌든 이제 옵션들도 몇 가지가 더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레스라는 커맨드 가지고 레스 제네시스 파일을 보도록 할게요. 뭐 한 페이지 보여주고 네, 스페이스 누르면 다음 페이지. 다른 점은 뭐죠? 여기 제네시스라는 파일 이름을 출력해주고 있죠. 여기 왼쪽 제일 아래 모아라는 글자가 안 나오고 그죠? 저 스페이스 누르면 다음 페이지. 자, B 입력하면 이전 페이지. 엔터 누르면 넥스트 라인. 마지막 라인까지 다 보면 엔드.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꼭 뭘 입력해야 돼요? Q를 입력해야지만 종료가 되죠. 뭔가 되게 모아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 그쵸? 네, 뭔가 많이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여기에 우리는 뭘 쓸 수 있다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또 좋아합니다. 페이지씩 보여주는데 대시 N, 대문자 N입니다. 써주면 바로 라인 넘버 함께 출력해줘요. 몇 번째 라인에 이러한 글자들이 있는지, 네, got cold, the dry, ground, 네, 이런 문장이 몇 번째 라인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한 페이지씩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레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레스라고 하는 커맨드 모아랑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또 조금은 다르네요. 정리되십니까? 자, 이번에 볼 내용은 헤드라는 커맨드입니다. 헤드라는 커맨드는 파일의 위쪽만 보고 싶어 할 때 쓰는 거예요. 정말 파일의 양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소스 코드 코딩을 했어요. 뭔가 프로그램 랭귀지 가지고 뭐 자바가 됐든 파이썬이 됐든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근데 프로그램 라인이 엄청 긴 거예요. 그래서 위쪽이 몇 줄만 보고 싶어. 근데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헤드라는 커맨드입니다. 기본으로 파일의 상단 10개 라인을 보여주는 게 헤드 커맨드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헤드라는 커맨드 헤드라는 커맨드 뒤에다가 제네시스라고 넣어주면요. 파일의 상단 10줄만 딱 보여줘요. 이게 정말 10줄이에요. 한 줄, 두 줄. 요게 3개 라인이에요. 4개, 5, 6개, 7개, 8개, 9개, 10개. 10개 라인을 보여주는데 그게 우리가 보여주는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라인. 엔터가 있는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글자가 시작이 돼서 여기서 엔터 끝났어요. 여기 now부터 시작해서요. 네, whethers에서 엔터가 눌려진 거니까 이게 한 개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 라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엔터를 기준으로 해서 10개 문장을 출력해 주는 거죠. 10개 패러그래프라고 해야 되나요? 네, 문장을 출력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출력해 주고요. 특별히 헤드 뒤에다가 제가 나는 3줄만 보고 싶은데 하면 파일의 상단 3개 라인만 출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시 N 다음에 숫자 3 넣어주면 3개 라인만 출력해 주는데 좀 많이 쓸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기본 10줄보다 내가 원하는 라인만 보고 싶을 때 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대시 N을 생략해도 되는 거구나. 네, 생략해도 됩니다. 대시 N 생략하고 숫자만 사용해도 3개 라인을 출력해 주게 되죠. 기본은 몇 개 라인? 10개 라인을 출력해 주고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대시 N 다음에 숫자 넣어주면 그 라인만큼만 출력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정리되십니까? 자, 테일 커맨드입니다. 헤드 커맨드랑은 또 반대가 되겠죠. 헤드는 파일의 상단 10줄을 출력해줬다면 테일은요, 파일의 하단, 아래쪽, 꼬리죠. 아래쪽 10줄을 출력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의 위쪽만 보고 싶어 할 때는 헤드, 파일의 아래쪽만 보고 싶어 할 때는 테일 커맨드를 써주면 돼요. 자, 테일 커맨드의 사용 이그젬플도 보면요. 자, 동일하게 제가 헤드라는 글자 대신에 테일이라는 커맨드를 써서 엔터 눌러주면 파일의 아래쪽 10줄만 출력해주는 거죠. 정말 10줄 맞아요? 네, 10줄 맞습니다. 요게 한 줄. 자, 그리고 2줄, 3줄, 4줄, 5줄, 6줄, 7줄, 그 다음에 7줄, 8줄, 9줄, 10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말씀드렸죠? 엔터를 기준으로 해서 라인을 표시한다고요. 그래서
10개 라인을 출력해 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 대시 n 넣어주고 숫자 2 넣어주면 2개 라인만 출력하겠죠. 아래쪽에. 제 파일의 제일 바닥 밑에 있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파일의 제일 끝에 2줄을 출력해 주게 되죠. 이게 바로 테일 커맨드입니다. 테일 커맨드는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해주게 되죠. 특별히 제가 대시 F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운영 환경에서 정말로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F는 follow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저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일반 유저보다는 시스템 관리자가 로그 파일 볼 때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뭔가 작업을 진행한 다음에 이런 로그들이 제대로 기록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때 쓸 수 있는데 제가 잠시 요거는 데모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루트 사용자로 접속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루트 사용자로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글자도 좀 큼지막하게 해서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 되어 있고요. 제가 테일 커맨드 -F 다음에 베리어블 안에 로그 디렉토리에는 로그가 누가 이 시스템에 언제 접속했고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뭐가 실행됐고 언제 접속을 해제했는지 뭐가 종료됐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이 베리어블 로그 안에 많은 파일들이 있어요. 그 많은 파일들 안에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있는데 여기 안에 기록이 다 남겨집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나의 그런 삶, 어떤 투두 이런 것들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기록 일기 쓰기 이런 거 기록하는 것처럼 컴퓨터도 언제 켜졌고 언제 꺼졌고 언제 누가 로그인했고 무슨 프로그램이 실행됐고 언제 종료됐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겨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로그 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로그 파일 볼 때 테일 커맨드 많이 써요. 왜냐? 로그 파일은 전부 다 ASCII 텍스트, 전부 다는 아닙니다. 많은 로그 파일들이 ASCII 텍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자, 제가 여기서 하나 봐볼게요. 뭘 보냐면 어스로그라고 하는 거 봐볼까요? 어스로그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어스로그라고 하는 거를 저 테일 커맨드로 봤더니 아래쪽 10줄을 출력해 주는데 이런 상태에서 뭐 하고 있죠? 지금 멈춰 있어요. 멈춰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로그가 남겨지는 창 보이시죠? 제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루 유저로 로컬호스트에 로그인 합니다. 자, 로그인 하게 되면 기록이 남겨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엔터를 누르면 로그인 하게 되죠. 제가 패스워드 넣어서 로그인 했더니 메시지 출력되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자, 왼쪽에 있는 창을 같이 보세요. 제가 다시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로그아웃 한 것도 기록되죠. 자, 테일 커맨드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지금 로그 파일 보는 게 아니라 테일 커맨드. 테일 다음에 대시 F 옵션을 써주게 되면 이렇게 처음 10줄을 출력한 다음에 이거죠. 컨트롤 C 눌러야지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C 취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만 볼래?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컨트롤 C를 입력했고요. 다시 테일 대시 F 옵션을 써주면 이 파일 베리어블 로그 us.log 파일에 처음 10줄을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뒤로 추가되는 내용을 계속 연결해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실제 시스템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때 얘가 잘 실행되는지 과정을 보고 싶으면 이 로그 파일 한쪽에다 띄워놓고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로그 파일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체킹하고 혹시라도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죠. 정말 많이 쓰는 커맨드이고 옵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루트로 로그인한 거는 로그아웃해서 닫아놓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테일 커맨드 파일의 끝을 보여주는데 단순하게 그 정도만 보는 게 아니라 몇 개 라인만 보여줘 할 수도 있고 또 팔로우 연결해서 계속 보여줘 해줄 수도 있습니다. 파일의 내용에 추가되는 상태를 뭐였습니까? 대시하는 게 아니라 대기하면서 이어서 출력해 줍니다. 오타가 났네요. 자, 대기하면서 출력해 주게 되죠. 자, 이게 바로 테일 커맨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보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자, 많은 커맨드들 봤어요. 캣도 봤고요. 모아도 봤고, 레스트 봤고, 헤드, 테일 5개 커맨드 정도를 본 것 같아요. 네. 이 커맨드들은 정말 많이 쓰는 커맨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옵션 몇 가지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빛으로 또 소금같이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